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드 글로리아 기초화학 수학 Mathematics for Physical Chemistry 22장입니다. 그래서 Statistics, Regression and Correlation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Linear Regression Analysis, 회귀 분석이라고 그러죠. 이제 선형 회귀 분석. 좀 말이 어려워요. 근데 뭐 보통 Linear Regression Analysi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측정을 해요. 이렇게 먼저 여기 XY로 돼 있는데, 측정을 하는데 이제 X일 때 Y를 측정하고, 뭐 또 이렇게 하는데, X는 여기서 이제 비교적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 그래서 can be measured without appreciable error. 그러니까 뭐 에러 없이 측정할 수 있는 값을 우리가 ordinary variable 이야기하죠. 보통 이제 함수 관계에서는 이제 독립변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rdinary 이건 이제 에러 없이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에러 없다. 아무튼 거의 에러 없이. 그다음에 이제 그 말고 x에 대해서 측정되는 y 값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random variable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x에 따라서 측정을 하는 건데 약간의 이제 uncertainty가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random variable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뭐냐면 여기서 녹색으로 되어 있는 점 x1일 때 y1, x2일 때 y2, x3일 때 y3, x4일 때 y4 이렇게 측정이 됐어요. 뭐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점들이 찍히는데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직선에 이것을 우리가 리니어하다고 하는 것은 1차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y는 뭐 우리는 ax 플러스 b 주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절편을 먼저 얘기하고 a 플러스 bx로 나타낼 때 그 a 값과 b 값을 결정해 주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method of least square라고 얘기를 해요. least square 메소드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식이 y는 a 플러스 bx 타입으로 주어졌을 때 그렇죠? 여기 우리가 측정한 x와 y, ordinary variable x와 random variable y 사이의 관계식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xy 페어의 세트, 데이터 세트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러니까 피팅한다고 그럽니다. 를 객관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는 그걸 A, B를 결정하는 것을 method of least squar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방법은 왜 least square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 직선으로 여기 점들을 잘 나타내려면 일단 직선에서부터 해당하는 이 경우에는 x4에 해당하는 y값이 y4죠. 이 직선에 대한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 차이를 최소로 하면 가장 잘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것이 y 마이너스 이 직선값 마이너스 데이터 값이니까 플러스로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측정값 마이너스 직선값이니까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직선의 값 마이너스 측정값이니까 마이너스로 되겠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더하면 뭐 거의 0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제곱을 해서 그것을 합을 해주고 제곱의 썸에 최소화하는 a 값과 b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우선 dj는 이거 거리, 직선까지의 거리가 yj 여기서 이거 직선값은 a 플러스 bxj죠. xj에서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이 값의 제곱을 썸을 하고 그 썸을 최소화하는 a 값과 b 값을 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썸은 실제로 이걸 가지고 계산하면 yj-a-bj xj 전체의 제곱의 썸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a로 미분하고 b로 미분한 것이 일단 0이 돼야 이거 최소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미분한 것을 뭘로 a로 미분하니까 일단 전체 가로에 이 두 배의 가로가 나오겠고 마이너스 a 미분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나가고 가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b로 미분하며 마찬가지로 두 배의 가로가 되겠고 마이너스 bx를 b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x가 나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아까 2는 나와 있었고 두 배 마이너스 2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xj 그리고 이 가로값이 되겠습니다. 이퀄 제로니까 제가 펜을 좀 갖고 와서 쓰면서 얘기를 할까봐요. 그래서 마이너스 2는 그냥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뭐 양쪽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렇죠. 뭐 이 썸 안에 있겠지만 서메이션 시그마 안에 있지만 그리고 이제 이걸 갖고 0이라고 놨을 때 전체 시그마를 해주면 a를 시그마 배 그러니까 a를 n번 더 해주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n배의 a가 되겠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넘기니까 저쪽으로 넘어간 것이 이제 이쪽으로 하고 a배 n a 곱하기 전체 개수 n 이 경우는 9가 되겠어. 1, 2, 3, 4, 5, 6, 7, 8 8인가요?
그죠? 8개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A 곱하기 N개,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그마 sum Y죠. 그러니까 시그마 Y, 시그마 J 이퀄부터 N까지 YI.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B에, B는 이제 여기선 상수가 되니까 J에 관해서 관계 없으니까 앞으로 나가고 시그마 X가 됐어요. 근데 양쪽을 대문자 N으로 나눠주게 되면 Y의 바가 나오고 이거는 X의 바가 나오죠. 그래서 A는 Y바 마이너스 B의 X바 이런 걸로 얻어졌습니다. 자, X바 Y바는 이 데이터에서 그냥 평균 구한 겁니다. 그래서 Y의 평균 구하고 X의 평균 구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를 Y바와 X바라는 상수하고 마이너스 B로 나타낸 거죠. B를 구하면 되겠네요. B는 여기서 구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 이건 없애고 XJ, YJ의 썸이 있고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A 곱하기 XJ 썸인데 이거는 A가 상수니까 앞으로 나올까. 자, 요런 썸이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A는 앞으로 나가고 XJ에 대한 썸이 생겼고요. 또 B가 앞으로 나가고 XJ에 여기 XJ 하나 있었고 XJ2가 있으니까 X제곱의 썸이 생겼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전체를 다 대문자 n으로 나눠주면, 변수 n으로 나눠주면, 이거는 xj 곱의 평균이 되겠고요. 이거는 a 곱하기 x의 평균이 되겠죠. 이거는 마이너스 b의 x제곱의 평균이 되겠죠. 자, 이렇게 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B니까 2원 1차 연립방정식이니까 나머지는 다 숫자입니다. x바 x제곱이 받아 숫자예요. 이거 구해줄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일단 대입을 해서 구하게 되면 여기서 구하게 되면 x바 곱하기 y바가 일단 마이너스로 빠지고요. 그러니까 xy의 바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y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플러스 b로 들어오고 x바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b x 제곱의 바가 있으니까 이쪽 아까 x에 관한 걸 넘기게 되면 b의 x 제곱의 바 마이너스 x바의 제곱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건 b를 남겨놓고 곱해졌던 x제곱의 바 마이너스 x바의 제곱, x바의 제곱이에요. 으로 xy의 바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y바를 나눈 거에서 우리가 b를 여기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여기서 b를 구했으면 b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a를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a 값과 b 값이 결정이 되면 이 직선의 식이 얻어졌고 이것이 우리의 데이터를 잘 나타내는 값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직선이 얻어졌으니까 x가 굉장히 커졌을 때 엑스트라폴레이트라고 그래요. 또 y가 굉장히 커졌을 때 이것도 아니죠. x가 굉장히 작아졌을 때 엑스트라폴레이트 되고 우리가 측정하지 않은 값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4하고 y4 사이의 값도 우리가 인트라폴레이트라고 그러죠. 인터폴레이트, 엑스트라폴레이트, 인터폴레이트 해서 측정하지 않은 값을 모델을 사용해서 y equal a 플러스 bx 직선상에서 x 값을 주면 y 값을 얻어낼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가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서는 결국은 이런 평균들 이걸 구해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이제 x바 구하고 y바 구하고 xy 제곱의 바 구하고 x제곱의 바 구하면 됐죠. 그럼 이게 A 값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테이블들을 하는데 그 코드 짜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코드 짜서 이제 데이터만 인풋 시켜주면 지가 알아서 쫙 해서 나오게끔. 그리고 또 파이썬 제가 학생들 사용하라고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근데 패키지가 이미 리스트 스퀘어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집어넣으면 바로 그냥 식이 딱 나오게끔. 근데 그런 거를 사용하더라도 이와 같은 좀 원리적인 걸 좀 미리 알고 있어야 그 사용할 때 혹시 뭐가 좀 이상한 abnormal behavior가 나오면 그걸 좀 분석할 수도 있고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단 내공을 쌓으려면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또 파이썬도 좀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력 있는 학생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응용하기 전에 조금 더 살펴볼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걸 약간 정리해보면 어떤 리니어 데이터, 선형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데이터를 y는 a 플러스 bx 타입으로 나타내서 a, b 값을 결정해준다 하는 얘기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디스턴스, 변위의 사실은
제곱의 썸이죠. 그것이 최소가 되도록 A, B를 결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A는 이렇게 결정하고 B는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A는 Y바 마이너스 B, X바를 결정했는데 B는 X제곱바 마이너스 X바의 제곱분의 XY바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Y바 이렇게 정의했는데 요건 뭡니까? 샘플 베리언스예요. 측정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X의 제곱은 xj-x바의 제곱의 썸을 n-1로 나눕니다. n-1로 나누는 이유는 전체 개수가 아까 8개였죠. 근데 7로 나눈다는 거. 이건 데이터의 포인트가 많지 않아서 그래요. 이건 이제 통계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 n이 뭐 100만 개라든지 그럼 100만 1로 나누든 100만 1로 나누든 거기죠. 이런데 숫자가 작을 때는 차이가 있고 의미성으로 갔을 때니까 n-1. 근데 얼만큼 작은 걸 이렇게 할 거냐? 글쎄요. 근데 하여간 뭐 10개 미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거 많이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어떤 희귀병 환자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이제 어떤 블러드의 특성을 보려고 여러 가지 측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세계적으로 환자 숫자가 뭐 3명밖에 없다, 4명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 숫자가 워낙 작아요. 원래 모집단 자체가.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 이제 통계적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숫자가 충분하지 않을 때 n-1로 쓴다. 근데 얼마나 작은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사람의 어떤 그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많지 않다는 거고 생각을 하고 n-1분의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샘플 베리언스라고 말합니다. X는 샘플에서 온 거니까요. 스퀘어라고 하고 Y도 XY가 다 샘플이잖아요. 이럴 때 코베리언스는 n-1의 X변이 Y변이 X-X바, Y-Y바의 곱을 썸해서 n-1로 곱해준 걸 우리가 샘플 코베리언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B 값은 샘플 코베리언스와 샘플 베리언스의 비로서 구해줍니다. 그래서 딱 그 인투이티브, 그러니까 확실하게 딱 알고 있어야 하는 게 SXY를 XX의 스퀘어로 나눠준다. 샘플 코베리언스를 샘플 베리언스로 나눠준다. 그 B 값 구하고 B는 이제 A는 B 값 구해주면 구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먼저 첫 번째 설명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모집단 아까 8개 나왔어. 8개 했잖아요. 근데 사실 측정은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또 아까 같이 어떤 그 휴먼 바디에 대한 스태티스틱스를 결정을 하려면은 뭐 인구 집단을 많이 하면 되겠죠. 세계 인구 다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을 popul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모집단, 그러니까 모집단. 그 population인데 그 population에 대해서 A, B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사실은 다 하려면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고. 왜냐면 가급적이면 적은 세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전체에 대한 그 결론을 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에 있어서도 이코노믹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을 하면 그 population이 normal distribution 한다. normal distribution 한다고 하는 건 정규 분포인데 우리가 Gaussian distribution 얘기했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좌우 대칭되게 이제 어떤 시그마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분포를 하는 normal distribution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AB 값을 그 전체 샘플에 대해서 구했을 때 알파 베타라고 하자 하는 거죠. 그러면 대충 우리가 주어진 추출된 걸 뭐라고 했죠? 이 집단,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 집단에 대해서 AB 값을 결정을 했는데 그것의 신뢰도가 얼마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 값은 이 전체 population에 대해서 알파 베타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가장 그 베스트 에스티메이트 가장 제일 좋은 추정치인데 그것에 대해서 컨피던스 레벨 신뢰 구간이 있다, 신뢰 수준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것을 A에 대해서는 알파1, 알파2, 알파1에서 알파2 사이에 들어가면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 베타1에서 베타2 사이에 B가 들어가면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신뢰도 그 수준을 이거 에타라고 한다고 했어요. 에타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90% 신뢰, 그 95% 신뢰도 뭐 99% 신뢰도에서 어떻다 이렇게 보통 통계 자료들 발표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백신 얘기하고 있었는데 코비드-19 팬데믹이 있는 지금 시절에 제가 이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나올 때 이게 뭐 발표를 하는데 뭐 90% 신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100명 중에 90명이 신뢰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회계해서 이게 신뢰 있다는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릴 때 그 의미 있는 결론이 90% 신뢰도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그거 구하는 방법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구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 이론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공식들을 다 이렇게 유도를 해 준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물론 통계의 가장 기초부터 A서부터 들어가서 B, C, D 해갖고 G까지 가는 방법, 알파여서 오메가까지 가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한 챕터로 끝나는 거니까 통계에서 유도해놓은 결과들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에 관해서는 일단 시그마 A 스퀘어를 그러니까 A에 대한 분산값을 계산을 해요. variance를. 그거는 이런 공식을 통해서 합니다. SX 그다음에 SX 스퀘어 그러니까 샘플 베리언스, X 샘플 베리언스, Y 샘플 베리언스만 있으면 그리고 여기서 구한 B 값만 있으면 시그마 A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그마 B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식들을 통해서 여기서 X 스퀘어는 이 데이터에서 구해 준 거니까 Y도 이런 식으로 YJ-Y바에서 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XJ, SX, SY만 구하면 시그마 A 제곱, 시그마 B 제곱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의 제곱근을 취합니다. 그럼 시그마 A, 시그마 B를 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컨피던스 레벨의 문제인데, 컨피던스 레벨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규 분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가 1이 되도록 하는 정규 분포 곡선이 있어요. PZ라고 하는 게. 그때 내가 컨피던스 레벨이 0.9당 90%가 들어갈 때까지 감마 값이 얼마나는 거예요. 감마가 마이너스 감마에서 플러스 감마. 여러분들이 그때 우리가 뭐였었죠? 정기 분포 곡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했을 때 그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플러스 시그마 할 때 뭐 거의 68%인가요? 들어갔었죠. 그 2배의 시그마에서 마이너스 2배의 시그마에서 2배의 시그마까지 갔을 때 95% 정도 들어갔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배의 시그마에서 마이너스 3배의 시그마에서 3배의 시그마에 갔을 때 9점 몇 프로 이렇게 들어갔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타 값을 컨피던스 레벨을 95% 컨피던스 레벨이다. 그러면 감마 값이 1.96 들어가게끔 감마가 1.96이죠. 그럼 아까 여기서 시그마의 이거 제곱근으로 구했고 시그마 B 제곱근으로 구했으니까 A에 대한 컨피던스는 알파가 A 마이너스 감마 시그마에서 A 플러스 감마 시그마 A까지 되는 구간에 들어가면 이 A가 95% 신뢰 구간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B는 마이너스 감마 시그마 B 그리고 B 플러스 감마 시그마 B 사이에 베타가 주어지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산을 해서 신뢰 구간의 컨피던스 레벨, 신뢰 수준인가요? 얼마라고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이런 정도의 리니어 리그레션에 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 이게 카본 모녹사이드예요. 카본 모녹사이드인데 보통 우리가 초급 단계에서는 연력학 함수, 상태 함수들이 온도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상수라고 놓고 계산합니다. 근데 사실 온도에 따라 변하죠. 상태 함수가 변하는데 상태가 안 변하겠어요. 예.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몰라 히트 카패시티가 카본 모녹사이드가 줄 포몰 K 단위로 온도에 따라서 600도일 때 700도, 800도, 900도, 1000도까지 사이에서 2, 4, 6, 8, 9개. 제가 이걸 보고 아까 9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데이터는 아닙니다. 어쨌든 아까 먼저 리니어 데이터. 그래서 이렇게 9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고 거기서 이제 CP 값을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온도가 증가하면 CP도 증가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평균 T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딱 중앙값이 800이 T의 평균. 거기 좀 계산해 놓은 게 T바는 800입니다. CP바도 이것도 CP들의 평균을 치면 중간쯤 되겠죠. 30.34. 굉장히 리니어하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샘플 베리언스 값 이 T의 T-T바 제곱의 평균 한 거, ST 스퀘어, 그 다음에 SCP 스퀘어, P는 제가 안 썼습니다. SC 스퀘어, 구하면 1.0332, STC, 이건 코베리언스 134.0. 그래서 B 값은 T 베리언스 분의
코베리언스죠. 예, 그래서 0.007147 구했고요. 여기서 B 값 구했으니까 이제 A 값도 이거 마이너스 B 이거 해서 구하니까 반대로 했네요. 이거 마이너스 이거 이게 X 베리어블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B 곱하기 이거 800 해서 26.6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A 값, B 값 줬으니까 CP는 26.62 플러스 B, A 마이너스 A 플러스 B, T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자, 그 데이터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9개죠. 9개 점이 찍혔는데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식이 지금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방법으로 구한 게 이 직선이 되어 있고 그 직선의 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보통 학생들이 이제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애널리시스를 이제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컨피던스 레벨을 한번 구해보자 하면은 역시 계산을 좀 더 해야겠죠. 자, 그래서 스텝 1이 뭐냐면 시그마 A 제곱을 구하고 공식대로 하면 ST하고 SC하고 구했으니까 ST, SC 있으니까 이 두 값을 집어넣어서 이대로 계산한 점 0.3781 나왔고 B, 시그마 B는 역시 요식대로 계산하니까 SC하고 ST만 제곱만 있으면 계산이 되거든요. 계산했더니 0.000757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제곱근 취하니까 이게 나왔고 여기 이 값이 나왔는데 제곱근 취하니까 이렇게 두 개 시그마 A 값, 시그마 B 값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컨피던스 레벨은 아까 우리가 95%는 0.196 나왔었죠. 예. 그래서 알파에 대해서는 A 값이 여기 있죠. 26.62 마이너스 시그마 A 0.6149 곱하기 1.96 이게 25.41이에요. 그리고 A 플러스 시그마 A 곱하기 1.96 이것이 27.837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죠. 컨피던스 레벨이. 그다음 베타에 관해서는 B 여기 있어요. B 여기 있습니다. 0.007147 마이너스 시그마 B 곱하기 1. 감마 그 다음에 시그마 B 곱하기 감마에서 플러스한 거 이 사이 값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구한 것이 이것이 요 사이에 들어가주게 되는 구간이 바로 우리가 95% 컨피던스 레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계산을 통해서도 A, B 값이 그 정도 이 사이에 들어가게끔 계산했으면 이 데이터가 나타내주는 수준에서 95% 수준에서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 신뢰 구간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일단 저희가 알아봤고요. 다음에 얘기할 거는 이게 아까는 X가 ordinary variable이었고요. 다시 말해서 에러 없이 비교적 에러가 적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값이었다 이런 거고 Y는 그것에 따라서 그 주어진 X 값에 따라서 측정이 되는 값인데 그건 이제 어느 정도 uncertainty가 있다, 에러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둘 다 uncertain하다 이런 얘기예요. X도 Y도 둘 다 랜덤 베리어블이다 할 때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겠느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correla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X가 변할 때 Y도 똑같이 같이 변하느냐, X가 올라갈 때 Y가 반대로 변하느냐, X하고 Y하고 완전히 다른 거냐 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건 뭘까요? 독립변수 얘기예요. X가 변할 때 Y하고 전혀 상관없죠. 이런 거는 uncorrelated 된다라고, correlate 된다. 같이 가면 correlate, 전혀 상관없으면 uncorrelate, 반대로 가면 anti-correlat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correlation coefficient를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SX, SY분의 SXY, covariance를 각각의 베리언스의 제곱근 표준표차로 나눠준 것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제 SX와 SY가 0보다 크다. 양수로서 이거 사실 제곱근인데 제곱근이니까 양수가 되겠죠. 결국은 양수 제곱의 제곱근이니까. 예. 그래서 SXY를 갖고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XJ와 YJ의 어떤 그 리니어 우리가 지금 리니어 애널리시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니어 코릴레이션을 나타내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말합니다. 보통 R 스퀘어를 구하게 돼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걸 아까 했던 식인데 뭐 여기 다 금방 이거 몇 번 하니까 이제 금방 알겠죠. A는 Y바 마이너스 B X바고 B는 X 스퀘어, 그러니까 X의 분산 샘플 베리언스분의 샘플 코베리언스 해서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거는 SAB 값이 이렇게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제곱의 썸으로 주어졌죠. 그랬더니 이거는 A를 집어넣고 B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변형이 돼요. 그쵸? 당장 여기다 A 대신에 이거 집어넣으면 Y 마이너스 Y 바가 하나 딱 나오고 플러스
bx 바가 나오잖아요. 그쵸? 예. 예, 그래서 요거 가로치고 마이너스 bx 바니까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럼 이걸 전개를 하니까 뭐 이거의 제곱에 대해서 하나 나오고, 그다음 2b 마이너스 2b에 이거 곱하기 이거 코베리언스 나오고, 그다음 b 제곱에 이거 전체 제곱 나오니까 x의 베리언스가 플러스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식을 잘 보면,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sy 자체를 n분의 1로 나눠서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썸이니까 이거에 n-1분의 1 하면 이게 나오니까 n-1을 여기다 그래서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n-1 곱하고 s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의 이건데 2b sxy죠 이건. 그리고 b제곱 플러스 b제곱에 sx의 제곱. 자, 이렇게 구해줬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n-1은 그냥 두고 여기서 이제 b를 보면 b가 뭐였냐면 sx 제곱분의 xy거든요. 그렇죠? sx의 제곱분의 sxy죠. 그리고 요거는 sx의 제곱분의 sxy의 제곱이죠. 여기 b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근데 여기는 sx 제곱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거 하나가 상쇄돼서 어떻게 되냐면 xx의 제곱분의 sxy의 제곱꼴로 돼요. 근데 여기 두 개가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만 남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가 0보다 같거나 컸어요. 왜냐하면 제곱을 썸한 거니까. 뭐 0이 제일 적은 거죠. 0보다 같거나 커요. 근데 n-는 숫자니까 이건 쓰지 않고 이것이 0보다 같거나 커서 sy의 제곱이 어떻게 sx의 제곱 분의 sxy의 제곱보다 같거나 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걸 양쪽을 이걸로 sy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sx의 제곱, sy의 제곱 분의 sxy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이게 1보다 같거나 작죠. 그죠? 네. 그러면 r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가는 값이 나옵니다. 이게 correlation coefficient였고, 이것은 correlation coefficient 제곱이 1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코베리언스 스퀘어를요, 샘플 베리언스의 곱으로 나눠준 거하고 같은 거죠. 그게 바로 R 스퀘어 값입니다. 코베리언스 스퀘어를 샘플 베리언스의 곱으로 나눠준 것이 R 스퀘어 값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correlation coefficient는 그거의 스퀘어 루트 값이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correlation에 대한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r제곱이 1이면 r제곱이 1이에요. r제곱이 1이란 뜻은 뭐냐면은 r제곱이 1이란 뜻은 뭐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 시그마 b의 제곱이 이거였잖아요. 아까 처음에 계산할 때. 그건 저 우리가 컨피던스 레벨 할 때 나온 건데. 그러면 이렇게 변형이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b제곱이 여기 있으니까 요거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 시그마 x 제곱이 하나 있었으니까 이거를 없애주고서 여기 두 개가 이제 b의 제곱이니까 시그마 x의 4승분의 sxy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있었으니까 시그마 x 제곱분의 sxy의 제곱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결국은 이 얘기하고 같은 거죠. 이것이 0보다 같거나 근데 여기선 이것이 0인 경우 이게 r제곱이 1이래요. 이게 1이래요. 1이면 위 거하고 아래 거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1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0이 되면은 결국은 dj 값이 0이란 뜻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dj 값들이 다 0이란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직선이 겹치는 거죠. r 제곱이 겹치니까 r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가 그러니까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r 제곱이 1이 되죠. 이래서 이게 완전히 코릴레이트 된 거. 그러니까 선이 겹치는 겁니다. 그리고 r이퀄 0인 경우는 이게 인디펜던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no linear correlation이 있다.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죠. 콜리전이 없다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R 값을 또는 R 스퀘어 값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저희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population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집단이 있을 때 표변 축출을 해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실험도 마찬가지예요. 실험도 무한번 하면 좋은데 무한번 안 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리고 또 실험 그러니까 재료도 많이 드니까 가급적 적게 쓰고 이제 데이터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니까 모집단이 있으면 표본 집단을 만들어내서 한다,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을 표본 집단에 대해서 샘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정하는데 population 전체를 다 했을 때 어떻게 되냐? populati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우리가 row라고 말합니다. row라고 그래요. row. 그러니까 그릭 발음은 그런데 row라고 그래요. row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row가 true measure예요. Y하고 X 데이터의 리니어 코릴레이션은 트루 메저인데 이거에 대한 이제 신뢰도를 구해보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코베리언스 투 샘플에 있을 때 X하고 Y가 둘 다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코베리언스는 X-X바, Y-Y바의 앵글 브래켓에 넣으면 평균을 얘기합니다. 그것의 평균을 우리가 코베리언스라고 얘기했고요. 항상 얘기했던 거죠. 그럼 population correlation coefficient는 시그마 X, 시그마 Y분의 시그마 XY 이렇게 똑같아요, 식으로 보면. 그래서 시그마 X는 X 의 분산이고, 이게 제곱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거 제곱근 안 해요. 이게 variance니까 이것도 variance를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결정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모집단을 하지 않으니까. 모집단 하지 않잖아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값은 사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large sample procedure라고 그래서 XY의 이 XY가 같이 jointly normally distributed 됐다고 가정하고서 confidence level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까 했던 거하고 유사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스텝 1에서는 대신에 G를 이렇게 결정을 해요. R 값은 이 row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샘플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correlation coefficient죠. 그래서 1-R분의 1 플러스 R을 ln 취해주고 2분의 1 한결 우리가 G라고 그래요. 이렇게 정했어요. 이게 정한 게 아니라 이렇게 통계 이론에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컨피던스 레벨을 결정을 해요. 아까 95%에 대해서 감마가 얼마였죠? 1.96. 그거 표를 다시 한번 불러주면 이건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 하는데 시그마 1로 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테이블에서 컨피던스 레벨에 해당하는 감마를 찾죠. 그래서 컨피던스 레벨이 95% 하면 1.96 딱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게 2 시그마, 그러니까 95% 들어간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 1.96이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95%에 대해서, 그러면 로우에 대한 신뢰 구간은 어떻게 구하냐? 이거 마이너스 아니에요. 이번에는 Z 마이너스 n-3,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는 게 아니라 이제 통계 이론이 그렇습니다. 루트 n-3분의 감마의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 해서 로우 1을 정하고, 이건 g 플러스 n-3의 루트, 그 다음에 감마 해서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 해서 로우2 계산하고 해서 로우1과 로우2 사이에 로우가 들어간다 해서 컨피던스 레벨을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 95% 신뢰도로 콜레이션을 결론할 그런 정도 콜레이션이 있다고 결론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봤고, 요거 아까 썼던 데이터, 카본 모녹사이드의 몰라 히트 카패시티 데이터를 한번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릴레이션이 얼마나, 이거 굉장히 코릴레이트해요, 이거는 실제로 구해보면. 자, 그래서 아까 T바, CP바, ST 스퀘어, SC 스퀘어, STC까지 다 구해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샘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구해주니까, 아까 어떻게 했어요? 분산 곱하기 분산분의 코베리언스였죠. 그래서 아까 이거 곱하기 이거 분의 이거 제곱이었네. R 스퀘어를 구하니까 그렇습니다. R 스퀘어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제곱근을 써줬어야 돼요. 그냥 R을 구할 때는. 그러니까 전체 이것의 R 스퀘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R 스퀘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의 제곱근을 취해주면 그것이 R 값이 되겠죠. 그래서 95% 컨피던스 레벨을, 인터벌을 90% 신뢰 구간을 구해라 이거죠. 그래서 로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보면 아까 우리가 이거 기억하시죠? 이런 직선이 얻어졌는데 이런 직선에서 굉장히 코릴레이트 해요.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점에 거의 이 점들이 굉장히 가까이 다 찍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걸 구하는 방식은 그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은 일단 G값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G를 아까 9627 왜냐하면 이거 제곱근 구해서 제곱근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이것의 제곱근 1 플러스 9627 1 마이너스 9627 B를 구해서 로그 취해주고 2분의 1이 1.98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95% 신뢰 구간의 감마가 1.96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n이 뭐였어요? n이 지금 9죠. 그래서 9-3 루트 취해주고 그것분에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감마 여긴 플러스 감마 해서 로원 그래서 0.982는 아까 여기서 구한 1.982가 아까 뭐였어요? 그 감마 값이었죠. 감마 값이었나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 위에서 계산한 1.98이 여기서 계산했어요. 1.98이 G 마이너스 루트 N-3 분의 감마 한 거죠.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루트 N-3분의 감마 한 거죠. 그것의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0.828 0.992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한 값이 이 안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아까 로 값이 얼마로 계산이 됐냐면 이거의 제곱근 이것의 제곱근 0.9627 여기 들어가죠. 9627 그래서 컨피던스 레벨이 95% 컨피던스 레벨 안에 인터벌이 이 로 값이 0.9627로 얻어졌는데 그것이 95% 그 95% 신뢰 구간으로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 로 값이 0.828에서 0.992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토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할 거는 그 에러 프로퍼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에러 애널리시스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메저먼트를 했는데 그 뭐 값을 얼마 정도 그 측정 오차가 생기죠. 그 측정 오차가 실제 결론에 어떻게 전파가 됐느냐 하는 것을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뭐 교과서에서 들은 이유는 뭐 면적 그 직사각형 면적 구하는데 가로 면적, 세로 면적의 을 구해서 곱으로서 면적을 구한다 이거죠.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근데 이 측정 오차가 각각 얼마씩 있으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전체 면적에 대한 오차는 얼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x, y가 다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x, y를 각각 결정을 했어요.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x, j, y, j의 세트가 있는데 그 세트마다 x, j, y, j 값마다 fxy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구해요. 그러면 x의 x 평균 구하고 y 평균 구하고 f 평균도 구할 수 있어요. 각각 그 xj, yj의 함수의 썸을 해서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이렇게 다 구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분산도 구할 수가 있죠. 바를 구했으니까 분산도 근데 이제 n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n-1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xj-x바에 제곱해서 sx의 분산, sy의 분산, y의 분산, sy 스퀘어, sf 스퀘어도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 이런 값들로 에러를 나타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수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크로스 디리버티브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일단 fj를 x바 y바에 대해서 fj가 뭐겠어요? xj xj yj죠. 이거를 x바 y바에 대해서 테일러 시리즈로 써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대신에 이게 변수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round f round x x바 y바 했고요. 그다음에 xj x바. 근데 y에 대해서는 round f round y x바 y바하고 yj y바 해서 이렇게 쭉 전개를 해줘. 다음은 뭐 크로스텀이 나올 거예요. 이거 1차 항이고 2차 도함수 항들이 나올 거예요. 2차 도함수 항도 나오죠. 근데 이제 앞에 것만 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게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변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f에 대해서 분산을 구할 때는 n-1로 나누고요. f xj yj에서 f x바 y바 한 것을 뺀 것의 제곱의 썸을 해서 구하잖아요. 그럼 요거의 제곱을 해줘야겠네. 그렇죠. 요거의 제곱을 하려니까 이거 마이너스 이거니까 이게 이쪽으로 이항이 되고요.
펜을 잠깐 갖고 올까요? 이 항이 이쪽으로 이 항이 된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항이 이거예요. 그런데 제곱을 했죠. 그럼 첫 번째 항부터 제곱을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제곱,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을 했는데, 이거의 제곱하고 이거 제곱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n분의 1하고 마이너스 n분의 n-1분의 1하고 썸이 들어갔죠. 그럼 뭐가 있어요? 이거 되는 거죠. SXF, X의 샘플 베리언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제곱하고 Y 샘플 베리언스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거의 제곱, 전체의 제곱을 했으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2배에 이거 곱하기 이거, 하고,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에 이렇게 해서 평균한 거니까 코베리언스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코베리언스까지 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되는 항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나온 이제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다 작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펜으로 하니까 안 되고요. 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 만약에 x하고 y가 인디펜던트하다 이거예요. 그럼 코베리언스가 0이죠. 그럼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 측정하고 y 측정하고 할 때 이게 x, y 측정이 서로 독립적이다. 상관없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무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통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전미분하는 스타일이죠. 토탈 디퍼런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근데 그게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에러 프로퍼게이션을 이제 측정을 보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예제를 한번 해보죠. 예제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어떤 그 구의 덴시티 구체가 있는데 덴시티가 일단 구의 볼륨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4 파이 r 제곱인데 d로 하니까 6분의 그러니까 파이 d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구의 볼륨이 되겠고, 매스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덴시티를 얘기하는 거니까 v분의 매스 m을 가지고 하니까 여기서 일단 매스 측정한 게 106.4 g이고, 그것에 대한 측정 값에 대한 밸런스가 측정하니까 데비에이션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0.5g이래요. 그러니까 뭐 저울이 측정 오차가 이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굉장히 별로 안 좋은 저울입니다. 그다음에 민 다이아메터는 4.321cm인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0.001 cm 됩니다. 그렇죠? 다이아메터가 이건데 이 정도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당히 1000분의 1 수준으로 잴 수가 있는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자는 굉장히 좋은 자예요. 마이크로미터 썼나봐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할 때는 일단 로우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V분의 M이에요. 근데 V가 아까 다이아메트를 줬으니까 3분의 4 파이 R 제곱이 R 큐브였잖아요. 이거는 6분의 파이 D 큐브가 되겠습니다. 3승. 그래서 이걸 해줬더니 파이 D 3승분의 6M 이렇게 로가 나왔고요. 로 바는 뭐겠습니까? 로 바는 뭐 D의 바의 3승분의 M의 바, 파이하고 6은 상수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아까 여기서 106.4g이 그 민 매스였고 평균이었고, 또 민 다이아메터는 4.321cm였으니까 그 큐브를 해주면 이제 이렇게 해서 2.591g per 세제곱센티미터로 로 바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이거의 평균 밀도가 얼마입니다라고 측정한 결과를 보고를 하겠죠.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요. 왜? 신뢰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니까 S로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했는데 이거의 한 번 미분의 제곱 곱하기 분산, 그리고 이거의 한 번 미분의 제곱 곱하기 분산이었죠. 분산값은 여기서 지금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을 줬으니까 그거에 제곱하면 돼요. 그것이 분산이 되니까. 예. 그래서 그것들은 여기서 준값을 측정 오차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 값은 여기서 일단 이걸 미분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로우를 m으로 미분하니까 파이 d 3승분의 6이죠. 파이 d 3승분의 6의 제곱, 그다음에 sm 이건 매스의
측정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제곱, 측정 오차의 제곱. 다음에 이것을 두 번째 건 D로 미분하는 거죠. D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4에 이제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 곱하기 파이 D 4승분의 6m인데 어떻게 될까요? 제곱을 하는 거니까 그냥 안에다 마이너스 플러스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고 18m을 파이 D 4승으로 해서 제곱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요것들을 각각 m바가 다 있으니까 넣어서 계산한 게 이렇게 해서 제곱, 이렇게 해서 이거에 제곱했어요. 1.436 곱하기 10-4승입니다. 자, 이것의 제곱근 취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01198 그랬어요. 그래서 로우는 아까 여기서 계산한 2.519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0.012까지 그램, 그렇죠? 소점 세 자리까지 해서 퍼 세제곱 센티미터 그램 세제곱 센티미터 마이너스 네거티브 그러니까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로 우리가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제를 살펴보고 제22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